오늘 장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절대 전략에서 다음 주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장 좀 지켜봤는데, 오늘 장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어떻게 본다면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 마감을 하냐, 하락 마감을 하냐가 참 중요한 다음 주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본다면 많이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자리, 코스피 기준으로 2200포인트를 지켜줬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아쉽다.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은 완전 분위기 전환으로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인데,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는 다음 주를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 하락을 보면서 실망스럽다가 아니라 아쉬운데 조금 더 하면은 갈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한번 오늘 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네이버 카카오의 신저가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굳이 내가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상승이랑 하락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지, 굳이 지금 내가 이 종목의 저점을 잡으려고 가려고 굳이 무리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강세가 좀 저는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올랐는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이번 주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는 것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야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동반 상승되면서 시장의 반등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반등세의 초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좀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환율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어제 1402원까지 내려갔었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1,400원대를 깨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30원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는 환율 1,500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만약에 환율이 이제 1,400원대를 깨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안정이 돼가지고 1,350원 계속적으로 이제는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는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환율이랑 같이 봐야 될 거는 항상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이게 제일 관점인데,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들, 좋은 쪽, 안 좋은 쪽, 다방면으로 좀 조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4거래일 진행됩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합해서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나요? 네, 어떻게 본다라면 다음 주 미국장에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본다면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월요일장 기준으로 미장이 어떻게 본다면 금요일장 여파를 받는 부분인데, 화요일날 우리나라가 개장을 하면 미국장의 월요일 거를 여파를 받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은 다들 알다시피 한글날 대체휴일로 휴장을 하고, 또 이날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 노동당까지 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특정일 때 뭔가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날라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요즘에 갑자기 대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 요때 또 뭔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악재로 작용할 여유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일부터 일본 개인 여행자 입국 허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기존에 하루 5만 명으로 제한한 입국자 수를 이제는 상한 철회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달러 강세인 부분인데 엔화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본 물가가 체감하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 여행객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나 면세 관련주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11일 날 그 메타, 옛날 페이스북에서 가상현실 VR 컨퍼런스를 개최 예정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테슬라 AI 데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메타 페이스북에서 가상현실 관련해가지고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모습세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VR 관련 기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승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어떻게 본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선익 시스템이 좀 큰 상승세 이후로 다른 종목들은 약간 주춤했던 종목들이 좀 반등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10월 12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날 같이 9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같이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 FOMC 의사록 공개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파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건데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은데, 생산자 물가지수나 그 다음날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좀 더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된다. 왜냐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11월 달에 있을 FOMC 회의가 어떻게 될지 좀 볼 필요는 있다. 미리 보는 FOMC이기 때문에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예상치보다 하회하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강한 반등세는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월 13일 날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다행히 뭐 선물 옵션 만기에 같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블랙핑크 월드 투어 콘서트가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최가 하는데, 요즘 어떻게 본다면 YG가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턴 얼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 중에 여기서 제가 말한 것 중에 가장 강한 재료는 메타, 페이스북의 가상현실 VR 컨퍼런스 개최, 이거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지수의 방향성, 이런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 그리고 물가지표 이렇게 기억을 해둘게요. 그러면은 오늘장에 대해서 아쉽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오늘장 한마디에서 다음 주를 기대하자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주 증시는 좀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어떻게 본다면 저번 금요일 이후로 저점을 찍고 나서 이번 주는 좀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을 못했던 종목들도 있고 지수보다 더 강한 반등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강했던 종목들을 다음 주까지 추세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먼저 강했던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들, 어떻게 본다면 2차전지, 그리고 조선, 그리고 태양광 관련 섹터들, 이 세 가지 섹터들은 좀 더 눈여겨보면서 다음 주에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그리고 경기 방어적 혹은 이렇게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인플레 한창 시장의 화두가 될 때 대안 역할을 해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 IT, 2차전지 이쪽으로 좀 매기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네,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말했던 섹터들은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세가 어느 정도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약세장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때는 강했던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돌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급이나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을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들 쭉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시장 상황을 인식하고 또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벨에서 만났던 이정호 전문가, 여인수 전문가, 그리고 송태영 과장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강한 종목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되는 종목분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 전략을 펼쳐보자. 이렇게 공통된 의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과 저녁 9시 미스터 진단 시간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미스터 진단은 오늘 이종복 전문가 출연합니다. 022128-3388번으로 종목 진단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특별한 연휴 좀 길게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재충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